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주름진 얼굴과 익살스러운 표정에서부터 선조들의 해학과 풍자가 느껴지는데요. 바로 하회탈입니다. 오늘은 가장 한국적인 곳이자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안동 하회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찾은 안동문화백선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하회마을 충효당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저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전승교육사 손상락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안동하면 안동 탈춤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하회 탈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정확한 명칭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명들인 대부분 지명에 탈 쓰고 네. 춤을 춘다라고 해서 뭐 봉산 탈춤, 은율 탈춤, 강령 탈춤 이렇게 지명에 탈춤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명극은 하회 탈춤이라고 하지 않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별신굿이라고 하는 마을 굿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탈을 쓰고 탈놀이를 했다라고 해서 하회 탈춤이라고 하지 않고 하회 별신굿 탈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하회마을 사람들이 왜 탈을 쓰고 탈놀이를 추게 된 건가요? 하회 별신굿을 하게 된 동기는 마을의 안녕과 또 마을민들의 복록을 기원하고 심지어는 마을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의 번식까지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렇게 번성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별신굿이라고 하는 마을 굿을 할 때 특별히 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신의 노여움을 풀고 마을이 안녕을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탈을 만들어서 탈놀이를 하게 된 것이 탈을 쓰고 탈놀이를 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면극의 특권이 있습니다. 가면만 쓰면 어떠한 은행도 책임을 묻지 않는 요새 국회의원들은 그 권한처럼 가면 쓴 사람이 말한 말 행동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돼 있어. 왜 그러냐면 그래 내가 채로 갈 때 그 노인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 그거 내가 하네. 선왕님이 시기하지.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말이 신이 쓰기는 말이다 믿었고 그 후에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걸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의 매일 용서를 저건 신이 쓰기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다. 사실은 지금 세상에도 그게 절대 필요합니다. 네, 그야말로 주술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 속에 있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탈이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별신굿이라고 하는 대동굿 자체가 마을의 안녕이나 축복, 복록을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에서 열린 거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을 이 탈과 탈놀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한 가정이 이 탈놀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별신굿의 순서가 있잖아요.
10개 마당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하회별신굿의 경우는 전체 10개 마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10개 마당을 분류해 보면 신내림을 받는 강신 가정과 신가 인간, 다시 말하면 신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오신 가정, 그리고 다시 놀이가 끝나고 나면, 별신굿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신을 다시 본디 자리에 돌려보내는 그러한 송신 가정, 이렇게 3개 단락으로 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내림을 받는 강신 가정은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신을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신내림을 받는 가정이 이 강신 가정이고, 강신 가정 이후에 무동마당과 주지마당, 백정, 할미, 파계승, 양반, 선비마당까지 요 6개 마당은 신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즐기는 오신 가정 속에 속하고, 다음은 당제와 혼례 신방 마당은 송신 가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고 하면 특히 이런 시족 마을에서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통사회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구별에 의한 갈등도 다양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살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이 탈과 탈놀이를 통해서 해소해낼 수 있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민중들의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이 탈과 탈놀이를 통해서 마음껏 풀어냄으로써, 또 가진 양반들은 상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융화와 소통의 채널이 이 탈과 탈놀이가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인데요. 이를 전승 보급해 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거든요. 함께 만나볼까요? 하회마을에는 정월 대보름 날 때만 이제 당 제사를 지내요. 그거 가서 제사 때만 이제 가서 그 탈을 끄집어내가지고 남놈은 꿀뚜기에 그거 다 달아놓고, 야, 내가 좀 커서 저 가면이 우리 집 오면은 저걸 덮어쓰고 한번 춤을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973년이죠. 우리 고향 거니까 11월 1일 날인가 우리 저희들이 모였어요. 저는 원래 네, 이번에는 화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보존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단절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전승 활동과 또 이 소중한 우리의 무형유산을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보존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보존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가장 먼저 탈놀이를 공부하고 전수받고 싶어서 보존회에 가입하게 되면 전수생으로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전수생 과정을 겪게 되면 어느 정도 기능과 예능이 익숙하게 연마가 되고 나면 이수했다라고 해서 이수자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이수자로서의 어떤 기예능이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무르익게 되면 전승교육사가 되고 전승교육사에서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승격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존 회원들은 한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3분이 계시고 전승교육사가 4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수자가 한 2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수생이 한 5, 6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춤을 추고 제일 중요한 건 80년 10월 23일 날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았죠. 하회탈을 세상 알게 되면 그 당시에 미 대사관에 문화단장관이 넥타카드 며칠 안 돼서 이 사람 쫓아왔어. 탈을 보다가 신이께 고유를 하고 죄를 올리는 거예요. 보니 그거 내 암이야. 그 아프리카에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미국 들어가서 한 반년 지났는데 세계 연극학계지에 나왔어. 표지에 하회탈지가 세계 제이름을 탈이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신나는 탈놀이 마당 즐기러 가보실까요? 네,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만나러 특별한 곳으로 왔는데요. 선생님, 이곳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전수교육하는 전수교육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전수교육관 말 그대로 전수교육과 또 탈놀이의 공연 그리고 관광객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1년 내내 공연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설로 하는 상설 공연은 연중 계속되고 있고 상설 공연이 시작된 게 벌써 1997년부터 했으니까 28년을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이 탈놀이에 10가지 마당이 있잖아요. 예. 그 각 마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전체 10개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개 마당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마당이 강신, 신내림을 네. 받는 과정인데 이 신내림을 받는 과정과 8번째, 9번째, 10번째 마당, 그 8번째는 당제이고 9번째, 10번째는 혼례마당과 신방마당, 요 4개 마당은 공개가 되지 않는 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마당은 여기에서 상설로 공연이 진행되는데 할머니 소리 다 보이네.
그래서 전체적인 하회별신구 탈놀이의 구성과 내용, 상징하는 의미를 보면 결국은 시대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그 시대를 비판하는 비판 정신이 이 탈놀이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이제는 이 하회마을 사람들만 지키고 이어가야 될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이 탈과 탈놀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배우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지구촌을 건강하게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어우러지면서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2022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네, 각 마당에 사회를 비판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인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각 마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공연을 다음엔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회별신구 탈놀이 역사의 산증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제가 탈놀이를 시작한 것은 1973년 10월 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2년 정도 되었죠. 그때 당시에 안동 경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는 김수진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문외한이었으니까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분의 권유를 받고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쟁 폐허 속에서 상당히 우리 한국에는 정체성이 희박해져 갈 때에 이 우리 하회탈 1928년도에 단죄됐던 것을 살려보자 해서 복원을 해보자 해서 복원했던 것이 오늘까지 해왔던 것이 51년째 됩니다. 이 전체 학자들은 하회탈놀이를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민간인 손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가장 기뻤던 것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모로코에서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을 당시, 그때 가장 감격스럽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해외에도 보여줄 수 있다. 해외도 우리 문화를 동양 삼국이 중국, 일본, 한국을 친다면 한국도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기뻤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하회탈의 역사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회탈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명극에 등장하는 탈들은 대부분 놀이가 끝나고 나면 탈 맞고 탈을 없앤다고 탈을 태워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회탈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제작되다 보니까 놀이가 끝나도 탈을 태우지 않고 고스란히 잘 이렇게 보존을 해서 오늘날까지 800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회탈은 지금부터 한 800여 년 전에 고려 중엽의 허도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800년 전이라면 고려 중엽 이 하회마을의 주인은 허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때 마을에 우환이 자꾸 생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마을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걱정을 했고, 이때 허도령이 밤에 잠을 자다가 현몽을 합니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탈을 만들어서 탈춤을 추게 되면 신의 노여움을 벗어나고 마을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몽을 허도령에 하게 되고, 허도령은 그 꿈이 너무나 생시같이 느껴져서 그 다음 날부터 하회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움막을 짓고 탈을
100일 동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작하게 된 게 이 하회탈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회탈은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또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또 예, 등재가 됐잖아요. 등재가 돼 있죠. 예. 하회탈은 1964년에 국보로 네. 등재가 되어 지정이 되었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거는 2022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정부간 위원회가 열렸고 그 위원회의에서 한국의 탈춤으로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가면극 18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바탕은 한국의 탈춤이 지니고 있는 비판 정신이라든지 또 서로가 이렇게 어울림을 통해서 또 공감하고 공유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버무려지면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과 또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같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즐기고 또 탈놀이의 다양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셨는데 오늘 한번 보신 소감 한번 듣고 싶네요. 전 사실 선생님한테 짧게 설명을 듣기 전에 잠깐 공연을 봤었는데 사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설명을 듣고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할머니가 벽에 무릎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배를 살살 쓰다듬으면 깨끗이 씻은 듯이 낫게 되듯이 하회마을 내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과 모순과 아픔을 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마을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할머니의 약속과 같은 게 아마 하회 별신구 탈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동문화 백선 오늘은 해학과 풍자가 멋들어진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만나봤는데요. 탈을 쓰면 누구나 자유롭게 용기를 가질 수 있다죠.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통해서 지배계층을 비판하면서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공고히 엮어나가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음부터는 또 안동문화에 대해서 어떤 걸 즐겨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